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나 이래서 합격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수준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무원 시험이 나오는구나. 그걸 느끼셔야 되고. 제가 일단은, 지금 인강분들은 지금 이제 빠른 정답만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늘 제가 자세한 해설은 저희 카페에 올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강분들은 그 카페에서 해설지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근데 미리 제가 그 해설지부터 보세요. 해설지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거 진단평가라고 했던 이유가 그냥 막 문제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1회는 모두 여러분 2010, 제가 5년간 서울시 9급, 7급 난이도 중상에 조금 그런 문제들만 모아서 재구성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두 개, 하나가 경찰 시험 문제고 하나가 하반기 국가직 7급 문제였어요. 김구 선생님 물어보는 거. 어쨌든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1회 김구가 있었나? 20번 문제구나. 자, 유네스코. 자, 유네스코 그것만 여러분, 지금 2017년 하반기 7급, 자, 추가 시험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서울시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1회는, 자, 철저하게 기출문제 중심으로 하나도 바꾸지 않고 냈고요. 그 다음에 2회는 다시 2회 해설지를 보세요. 제가 이 해설에 정말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 진단이란 말을 쓴 이유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라 그 얘기로 자 문제를 변형을 시켰는데 문제를 한 2개 또는 3개 정도를 변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느낀 이유는 뭐냐면 같은 주제지만 좀 어렵게 나왔던 문제들 그런 것들을 다시 변형을 여러분 다시 합쳤습니다. 사실 우리 시험은 요 2의 수준으로 나와요. 그리고 3회는 뭐냐면 같은 주제라도 어떻게 또 바뀌는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오늘 20개의 주제를 갖고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1호를 다시 이제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이런 주제를 가셔서 같은 예를 들어서 신문항 이를 보세요, 여러분. 거기 자, 1회를 보세요. 1회에 3번이 신문항이었습니다. 신문항 2017년 서울시 9급 문제예요. 다시 2회를 보세요. 2회를 보시면 자, 2회에서 3번. 신문항인데 급 당황하잖아요. 이게 난도 상해 지문이었거든요. 이거 그래서 처음에 이거는 종합반만 들은 분들은 요 문제를 못 푸세요. 대부분 틀리셨을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신문항입니다. 그래서 신문항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3회 보세요. 그럼 이제 학생분들은 그러면 무조건 신문항이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출제자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면 3회에서는 다시 제가 뭘 냈냐면 바로 성동항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이 이제 끝나고 나면 해설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신라 중대 때 주요 왕들 업적을 제대로 보시고 그러면서 신문항과 관계된 어떤 사건들을 그냥 막연히 보지 마시고 사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아까 이미지를 이렇게 빠른 길을 내는 이유가 자 힘들게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 이왕이면 제대로 공부해서 빨리 가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해는 수험생들한테 정말 정말 대박의 기회죠. 너무 많이 뽑으니까. 특히 지방직 많이 뽑기 때문에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은 국가직 힘들겠지만 지방직과 서울시에서는 한번 좀 도전해 볼 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자, 좀 공부를 제대로 조금 제대로 하시면 좀 더 여러분이 빨리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3월에 있을 서울시 7급과 3월에 있을 경찰 패턴에 맞춰서 일단 문제를 냈지만 사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직렬도 다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처음 공부하실 때는 서울시가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출제 분석부터 잠깐 보고 갈게요. 늘 선후빈 제자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해설 강의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사시대 및 국가영석에서 한 문제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대사회, 중세사회, 근세사회 조선 전기죠. 그 다음에 근대사회 태동기 즉 조선 후기 그 다음에 근대사회 전개 또는 근대사회 발전기 즉 개화기 1863년부터 1910년. 자, 그 다음에 민족 독립운동기 또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사회, 그리고 통합되는 문제, 즉 분류사 문제. 이렇게 골고루 나오는데 특히 정치, 그리고 사회, 경제, 문화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험이 좀 쉽게 나온다 그러면 문화사가 좀 덜 나오고 시험이 좀 어렵다 그러면 문화사가 좀 많이 나오고. 근데 제가 여러분 이번 문제를 아시겠지만 문화사는 거의 안 냈어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만 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네스코도 같이 마찬가지 뭐냐면 자 1회 20번 문제 다시 2회 20번 문제 3회 20번 문제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방향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회는 일단 문화유산, 기록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지식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2에서는 이거 국가직 패턴 문제를 자, 그대로 냈는데, 자, 국가직에서 2에는 다시 그 중에 특정한 문화유산을 물어보고, 다시 3회 같은 문제가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 하세요. 그 중에 특히 하나를 집중 물어보는 거. 작년 하반기 추가 시험에 의계가 나왔었잖아요. 그 의계 문제가 시험 문제 3개를 여러분 짜집기 해서 다시 다시 냈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이럴 때 유네스코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오고 가면서는 일단은 단순하게 외운다. 그 다음에 다시 자리에 앉아서는 그 중에 특정한 문화유산을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파악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20개 주제가 다 그렇게 여러분 다 주제에 맞춰서 문제를 냈는데요. 일단은 서울시 같은 경우 여러분 고대 정치 파트가 진짜 많이 나왔었죠. 일단은 고대사에 5문제 나왔는데 삼국의 대외관계, 사건 순서, 그 다음에 신문왕, 그리고 발해. 그 다음에 다시 삼국의 불교, 그 다음에 여기 중세사회 최씨 무신 정권의 순서. 제가 지금 이 문제도 비슷하게 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균형. 스님 얘기. 그 다음에 조선전기 여말선처 사건 순서. 그 다음에 다시 세조업적. 왕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남명조시. 유학자 하나 나오고. 굉장히 까다로운 궁궐 문제. 그리고 다시 서적. 여러분의 약점이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대외관계 사건. 이런 순서 맞히는 문제. 그 다음에 하나 나왔었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개화기에는 대한지구 그리고 베베르 고무라 각서라는 이게 서울시 7급 패턴이에요. 한 지식을 집중 물어보는. 그 다음에 다시 민족 독립운동에서, 여기는 민족 독립운동에는 독립운동 단체, 지식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20년대 문화 물어보는 문제. 다시 현대사회, 여러분 이렇게 3문제 나왔죠. 요즘에 트렌드인 거 아시죠? 특히 서울시는 2년 전부터 현대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작년 하반기부터 국가직 지방직 다 서울시 현대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60년대 정치 좌우합작위원회 현대사 사건 순서 배열하는 거. 여러분 일단 늘 저번에 여러분 제가 연표 특강 특강 있을 때도 사건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늘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깔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와 거의 비슷한 패턴이 경찰이에요. 경찰 문제 볼까요? 경찰은 일단 선사시대 하나 나오고 여러분 구석기 하나 나오고 고조선 하나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고대사에 3개 나왔는데 고구려 발전 진흥왕 그리고 다시 신라의 승려 불교 얘기. 그다음 다시 중세 왕 하나. 뭔가 사건 순서. 그다음에 원간석기의 왕 하나. 충선왕 아니면 공민왕 아니면 충모강 충렬왕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주제를 크게 보시면서 접근하시고요. 그다음에 역사서. 고려는 사서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조선전기 다시 여말선처 사건 순서. 어떤 주요 사건들, 유야대군 이후에 이제 사건 순서 물어보는 문제였겠죠. 그 다음에 다시 세종 때 서적. 늘 여러분 세종.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서 다시 대동법. 그럼 제가 지금 대동법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대동법 문제를 패턴을 달리했어요. 여러분 1회 대동법, 2회 대동법, 3회 대동법인데 그럴 때 여러분은 항상 선생님 제가 기출문제만 나오면 잘 푸는데 살짝 변형되면 자꾸 헷갈려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건 뭘까요 여러분? 이론을 제대로 못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을 제대로 보시고 다시 한번 다양한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과학기술. 그 다음에, 개화기, 강화도 조약. 여러분 지금 조약 관련 문제 계속 연이어냈습니다. 늘 기본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요거 여성통문. 요거 나왔었고, 그 다음에 민족 독립운동계 한일의정서 의열단. 의열단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작년에도 의열단 많이 나왔고, 2016년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번 저희가 의열단 문제도 어떻게 바뀌는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대사회 노태우 정부의 얘기,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와 노태우 정부의 여러분 통일정책 물어보는 거. 그리고 통합 문제 고려와 조선을 비교해서 문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과거 우리도 사실 과거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 보시면 1회 때 과거 기출, 2회 때 과거 기출, 그 다음에 과거 기출, 그 다음에 3회에서 고려와 조선의 과거제도 또 다시 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중요한 주제를 꼭 갖고 가셔야 되고요. 오늘은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그 주제 부분을 다시 이론서를 보는 그런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내신 OMR 카드를 자, 남부에서 이제 여러분 자, 그 성적 처리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 이 정도 인원이면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30분 뒤에 성적이 나오면 제가 이제 여러분을 다시 보겠죠. 어쨌든 자,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1회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좀 1회는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설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해설지 아주 자세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어떤 이론을 더 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끝나고 해설지 보시고요. 그 해설지의 3회에 여러분 오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저희 카페에는 수정해서 올려드렸는데 어젯밤에 제가 보다 보니까 여러분 본능적으로 오타를 하나 쳤더라고요. 거기 자 3회 11번에 선지 분석에서 디귿의 현종 때 남인이 아니라 서인입니다. 고쳐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수정해 주시고 자 카페에는 제대로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수정할 필요 없고 랜선 제자분들은요. 자 그러면 일단 사실 여러분 어제 제가 제가 아침에 제가 피곤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거를 좀 더 좀 자르게 해드리려고 사실 제가 어제 좀 고생을 했어요. 뭐냐면 1번 문제들 다 모아서 1회 1번, 2회 1번, 3회 1번을 모아서 PPT를 모아서 여러분 해설을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어떻게 확대되는지 가자. 그랬는데 제가 이제 다 만들었어요. 이제 연구원 선생님들이 다 만드셨는데 어제 집에 10시에 가서 다시 한번 쭉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똑같이 자 이제 프린트물 받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 너무 여러분이 힘드실 것 같아서 나중에 욕하실 것 같아서 나는 지금 틀렸고 짜증나 죽겠는데 1번 봅시다. 또 저기 4페이지 봅시다. 또 6페이지 봅시다. 이거를 지금 여러분 자 60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아서 제가 10시에 저 연구원 선생님한테 문자 보냈잖아요. 너무 죄송한데 다시 해쳐 모여 하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아침에 일찍 와서 다시 PPT를 다시 또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 다시 차분히 자 1회, 2회, 3회 이렇게 갈 건데 그러나 정말 여러분 끝나고 나시면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1회 1번, 2회 1번, 3회 1번 그 주제가 뭔지. 자,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1회는 여러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게요. 자, 그리고 또 1회 문제는 20문제 중에 18문제가 서울시 기출이에요. 서울시 9급과 7급 기출문제 토시 하나 바꾸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미 다 표시해 드렸지만 거기 그 12번 문제는 작년 2017년 경찰 2차 기출문제예요. 근데 작년 경찰 2차에 경찰 준비하신 분들이 이거 되게 많이 틀리셨는데요. 사실 이 사료는 이미 법원직 기출 사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사료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지식을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험은 10분 안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 12번 같은 자 문제를 이미 봤던 분들은 가서 똑같은 사료니까 이거 뭐야? 조미소 통상조약이야 그러면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거 강화도 조약이군요. 강화도 조약이하고 얼른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론과 함께 다양한 기출을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론을 다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거기에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 제가 그럼 아까 조금 잠이 들게 해서 행설설 했네요. 자 19번 문제가 작년 하반기 지금 7급 기출문제였어요. 작년에 여러분 인물사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는데 자 지방직 9급에서는 현대사에서 조수학 물어봤고 다시 하반기 국가직 7급에서는 긴급 물어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대사에서 제가 주제 보시면 다시 19번 보세요. 19번은 자 긴구였고요. 다시 자 2회로 가보세요. 2회에서는 자 2회 19번은 다시 현대사에서 중요한 여운형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3회 보세요. 3회에서 19번은 이미 답은 아시니까 4번에 안재홍과 그리고 백남이라는 역사자면서 현대사의 정치인들을 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현대사 계속 역사는 사람에 대한 얘기고 특히 현대사 파트는 이런 특정한 인물을 물어보는 문제가 요즘의 트렌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가셔서 다시 한번 김구 선생, 그 다음에 여운형, 그 다음에 안재홍, 그리고 백남 가서 한 번 더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확대하는 그 힘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거를 자 강조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이미 봤나? 자, 보세요. 자, 1- 자, 이미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였습니까? 팽이처럼 자 밑이 뾰족하고 표면에 빗살처럼 생긴 무늬가 새겨져 있다. 자 그 다음에 곡식을 담는데 많이 이용했다. 뭡니까?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난이도는 뭐다? 중하다. 그래서 신석기사에 물어보는 거. 일단은 1번 문제는 제가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테마. 지금 1번도 그렇고 2의 1번도 그렇고 3의 1번도 그렇고 다 여러분 선사시대에 초점 맞췄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는 쉽게 푸세요. 자 어쨌든 뭐 답은 뻔하니까 저기 취사와 난방이 가능한 움찔 이거죠. 답은 3번이고 뭐 1번, 2번, 4번은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해설지가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다시 자 1- 자 이제 고대사회 2세부터 7세기 너무 낼 게 많아요. 그럼 꼭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는데 일단 왕을 물어보죠. 자 특정한 한 왕을 물어보거나 두 왕을 물어보거나 또는 4명, 5명의 왕을 뒤죽박죽해서 순서 맞추는 문제. 자 그러면 일단 자 다음 글에 미추치 왕이 제의할 때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그러면 왕이 군사 3만 이끌고 백제에 침입해서 백제왕의 도읍 한성을 함락시키고 자 백제왕 성은 부여시 이름은 경. 이미 아시죠? 누구다? 계로왕. 그러면 이때 자 이 고구려 왕은 누구다? 장수왕. 그래서 5세기 장수왕 업적 물어보는 문제. 자 그러면 자 장수왕과 관계되어서 이미 답은 나왔잖아요. 일단 우리가 답지도 다 체크했기 때문에 자 장수왕 도읍을 평양을 옮겼고 그래서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대응해서 백제와 자 신라가 그 유명한 나제 동맹을 맺었다. 이런 건 연도 꼭 기억해야 된다. 몇 년? 433년. 그래서 지금 자 니은하고 리을이고 나머지 백제가 국호를 남부요. 이거 뭡니까? 6세기 성황이고 그 다음 금강가야가 가야연맹의 중심지였다. 언제였습니까? 3세기. 이미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면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자 3회 보시면 3회는 백제사를 사건 순서로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2세부터 7세기 여러분 이미 아시죠? 선업인 제자분들은 그 도표가 생각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거의 여러분 그 도표가 이제 다 보편화돼서 거의 여러분 다른 교수님 수업을 듣는 분들도 2세부터 7세기 거의 사건 순서로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꼭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1-3 보겠습니다. 자 다음 직위년 교서를 발표한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공이 있는 자를 상 주는 것은 옛성인의 좋은 규정이요 죄 있는 자를 벌 주는 것은 선왕의 아름다운 법이다. 몰라 이러면 어느 왕이도 다 그렇게 했겠죠. 자 이제 나 어느 왕이야를 알려주는 키워드 뭐예요? 네, 흠돌이잖아요. 그럼 꼭 시험 볼 때 여기다 밑줄 치고 가야 되는 거죠. 흠돌. 그래서 자 벌써 나왔나요? 예. 여러분 두두두두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성적 한번 보겠습니다. 1회는 이거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원하는 게 하나가 안 왔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1회는 자 1회 전체 평균은 77.9였어요. 자 일단 평균 점수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러면 상위권 10% 점수가 중요해요. 이게 학교권 점수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상위권 10%에 도착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상위권 10% 당연히 몇 점이겠습니까? 기출문제니까 100점이죠. 100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이거 최고 점수도 100점이고 상위권 10% 점수도 100점이에요. 그 다음에 자 2회 살짝 바꾼 2회 자 그럼 평균 점수 58.6이 나왔네요. 위로가 되죠. 여러분 자 남의 아픔이 엄청 위로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최고 점수 95점이에요. 그리고 상위권 10%가 86.9예요. 여기는 당연히 100%고 상위권 10%가 그 다음에 이제 3회입니다. 자 3회는 60.8이 나왔어요. 그리고 평균 점수. 자, 그리고, 자, 상위권 10% 점수, 자, 90.6이 나왔습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로 도달하기 위한 그 과정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이 점수가 내려간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종합반 2달 공부하신 분들이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지금 저희는 지금 커트라인을 낮추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이 정도 점수가 나오지만 앞으로 여러분 점점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3월에 시험 볼 분들, 지금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절대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고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실수 하나가 또 어떤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또는 여기 밑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이 강의만 들으시면 일단 이 문제는 캐치할 수 있어요. 늘 나오는 20개의 주제는 오늘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지금 1회는 사실 여러분, 저 지금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좀 궁금했지만, 1회 지금 정답률 94% 나왔네요. 2회는 87% 나왔고, 3회는 89% 나왔고, 4회, 지금 제가 이제, 4회 봐야겠죠? 4회 같은 경우는 지금 93%,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기본적으로 90% 정도 나왔는데, 제가 이제 7번 문제. 이런 문제가 정답률이 굉장히 떨어졌네요, 여러분. 지금 66%, 그 다음에 8번 69%, 그리고 9번 79%. 그래서 지금 7번, 8번, 9번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릴 거고요. 10번은 90% 나왔고, 11번 80%, 그리고 12번 지금 67% 나왔고, 13번 88%, 14번 90%, 15번 64%. 그 다음에 다시 17번 82%, 18번 56%, 그리고 19번 44%, 20번 80%. 뭐냐면, 여러분 지금 16번, 17번, 18번, 19번에서 굉장히 내려갔잖아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현대사 복습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현대사 막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곧 여러분 이게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분 틀리세요. 기출문제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렇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1-4.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1-3부터 조금 산만했네요. 일단 이거 여러분 김은돌이 특징이에요. 김은돌의 난. 그래서 신문왕이다. 그래서 당연히, 답은 신문왕의 업적 물어보는 건데 옳지 않은 거니까 당연히 독서 상품가. 누구였습니까? 신라하대 원성왕이잖아요. 나머지, 그렇다면 신문왕 업적을 꼭 기억하셔야 여러분이 2의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4. 지금 순서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무난하게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순서를 보시면 백제 성왕이 관산성 전투 몇 세기였다? 6세기. 연도 안 해도 되는 거죠 지금은. 그 다음에 백제 의저왕이 신라의 대하성 함락 언제였어요? 7세기. 그 다음에 고구려 광개토대왕 얘기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침략으로 백제는 고구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수도를 옹진으로 옮겼다. 언제였습니까? 5세기 문주왕 때. 그래서 여러분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정답들은 예측한 대로 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5 보세요. 이제 고려 들어가요. 고려 사회는 여러분 일단 고려에서는 34명의 왕이 있는데 34명의 왕 중에 여러분 1명에서 2명은 나온단 말이에요. 가장 잘 나오는 성종 때 얘기죠. 지금 보시면 1-5. 이 글을 올린 인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미 아시죠? 최순호의 오조 치적평이라는 거. 최순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5에 지금 최순호의 얘기 나오면서 이 인물 물어보는데, 당연히 최순호와 함께 항상 성종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광종 싣고 있는 거잖아요. 최순호의 오조 치적평에서 광종을 싣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은 최순호라는 거 알아야 되고, 최순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지방간을 파견하소서라는 외관 파견. 그래서 답은 1번이잖아요. 나머지 2, 3, 4는 지금 보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 여러분 1-5가 2회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시 3회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넘어갈게요. 1-6 중세사회 제도사 관련 문제였어요. 제도사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 여러분에게 나 이군 유기야를 알려주는 키워드가 뭐예요? 응양군, 용호군. 그리고 5개 위. 기권 오이 외워놓고 여기서 틀리면 여러분 난감하죠? 어쨌든 위, 그리고 여기 위. 그래서 이렇게 5개 위가 있잖아요. 2군, 6위. 뭐였습니까? 고려. 그래서 고려사에 물어보는 그냥 무난한 문제였죠.
자, 장군들로 구성된 장군방, 상장군, 대장군들로 구성된 중방. 이게 바로 이거잖아요. 이 앞에 얘기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중방. 자, 그러면 중앙군 12가 있었던 나라 어디였습니까? 이건 발해군. 그 다음에 5개 군단으로 구성된 중앙군이 있었고, 지방의 육군은 진간체제. 자, 5위 5개. 그리고 진가 뭐요? 15세기 세종. 자, 그 다음 포수, 사수, 살수의 3수로 구성되었다 뭐요? 자, 조선 후기 훈련도감이잖아요. 훈련도감의 3수병. 그냥 무난하게 물어보는 자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많이 틀리신 7번 문제가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1-7. 여러분 이건 아니다. 이건 좀 아니다, 여러분. 이거는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늘 강조했던 거. 자, 이미 제가 저번 연표 특강에서부터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자, 고려 인종 때 제일 먼저 1126년에 금액이 어떻게 했다? 4대를 오케이 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의 북진 정책 좌절되고 우리의 관심은 내부로 쏠리면서 자, 1120년에 무슨 사건? 이자겸의 난. 자, 1135년에 묘청의 난. 자, 묘청의 날 누가 진압했다? 김부식이. 그리고 이제 김부식은 1145년에 자, 뭘 썼다? 삼국사기. 이거잖아요. 맨날 나오는 이거. 지금 이거는 난이도 하의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미 연표 특강 때 나눠줬던 그 선우빈 분류사 도표 좀 펼쳐보세요. 그 도표 펼쳐보시면 자, 고려사에 그 인종 밑에 써 있잖아요. 이런 거는 기본을 물어보는 문제고, 여러분 초급 단계는 이렇게 공부하셨다면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수준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올리는 문제로 들어가서 자, 문제 패턴을 좀 보세요. 다시 거기 2회 좀 보세요. 지금 2회로 들어가시면 2회 7번 문제. 2회 7번은 이해 7번에 정답률이 70%가 나왔는데, 자, 뭐냐면, 자, 지금 이 중에 여러분 요거, 이자경만 집중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자, 근데 다시, 자, 3회로 가보세요. 3회 7번. 자, 3회 7번은, 자, 정답률이 20%가 나왔어요. 이제 아셨죠? 이런 게 여러분 바로 하수와 고수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 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 우리가 이게 서울시에서 연이어서 그리고 경찰에서 연이어 지금 2016년 일단은 지방직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방직 9급에서 이렇게 나왔고, 다시 자, 이거를 그대로 그 뒤에 있던 서울시 7급에서 또 이렇게 냈고, 다시 경찰에서 또 이렇게 냈고, 여기에 사건 2개씩 계속 바꿔서 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미 그 정보 알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우리가 늘 공부했던 그 자료 기억나시죠? 자, 무신정변 전체 순서, 그 다음에 또 그때 있었던 반무신난, 다시 그때 있었던 밀란을 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연결고리 때 나갔던, 우리 연결고리가 아니라 자, 그 연표 특강 때 나갔던 그 고려도표 보세요. 거기 밑에 다 써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제일 먼저 하실 게 뭐냐면 일단 큰 흐름부터 잡는다. 두 번째, 다시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공부한다. 그리고 향후 그 이후에 자, 1170년 무신정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같이 고려 문벌 규적이 어떻게 형성됐고, 문벌은 어떻게 흔들리고, 향후 어떻게 무신집권으로 가고, 다시 이 안에서 어떠한 동료가 있는지까지가 한 세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강조하고 싶네요. 자, 어쨌든 자, 이제 이런 문제 여러분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사건 훈서 보셔야 되고요.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라 감만 잡으시면 돼요. 다시 1-8 보겠습니다. 자, 1-8. 자, 이제 조선의 과거제도 물어보는 거. 여러분 이것도 자, 의외로 많이 틀리셨네요. 이거는 그냥 지식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형. 여러분이 아직 과거제들 꼼꼼하게 안 보면 이런 실수하시는 거고, 이제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가서 10분만 공부하시면 이런 거 점수 금방 올라가요. 자, 일단 가장 옳지 않은 건데 우리가 이것도 다 기출문제죠. 자, 문과에 속가는 경학에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는 진사시험과, 그리고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자, 생어과가 있었다. 바뀐 거 아시잖아요. 출제자는 이렇게 후지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더라. 지금 진사시는 쓰는 능력, 자, 한문학 쓰는 능력으로 시험 받고, 자, 여기 생원과는 뭐였다? 유교 경전. 이거잖아요.
요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속가 1차 시험. 뭐, 속가 1차 시험이든, 대가 1차 시험이든, 무가 1차 시험이든, 초시는 뭐였다? 인구 비례가 들어간다. 단지 잡가는 아니다. 그 다음에, 자, 속가 합격은 100회, 대가 합격하면 홍패 받는다. 그 다음에, 자, 무가에는 서울도 응시가 가능했다. 즉, 서울은 뭐를 볼 수 없다? 문과를 볼 수 없다. 이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식은 가셔서 딱 10분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3회를 보세요. 여러분, 3회 8번을 좀 보세요. 이런 주제는 한꺼번에 보셔야 돼요. 꼭 마지막 분류사. 과거가 고려하고 여러분 조선에 있었고 나중에 1894년 갑오개혁 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자 고려와 조선의 과거를 따로따로 보다가 한꺼번에 비교할 줄 아셔야 된다.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9. 한번 이것도 자 기출문제인데 이러시면 안 돼요. 자, 다음 가나의 기원을 두는 조선의 정치력. 근데 굉장히 여러분 초보자들이 진짜 많이 함정에 빠지는 게 이거예요. 자, 볼까요? 고려 말 국민왕의 개혁이 실패한 후 사대부 측은 점차 고려 왕조의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려는 온건파와 왕조 자체를 바꾸려는 혁명파로 갈렸다. 아, 내가 알고 있는 자 고려 말 온건파 신지사대부와 혁명파 신지사대부 물어보는 문제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거 혁명파 신지사대부 이렇게 문제 풀려고 하니 답이 안 보이는 거죠. 뭐요? 여기 자 온건파 신지사대부 이렇게 풀려고 하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죠. 뭐요? 출제자 의도를 봐야겠죠? 이거에 기원을 둔 조선의 정치세력. 그러면 이거에 기원을 둔 조선의 정치세력 누구다? 15세기 관악파 또는 홍구파. 자, 이거에 기원을 둔 조선의 정치세력 뭐다? 예, 살인파. 그래서 홍구파와 살인파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큰 흐름부터 잡고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저희가 2회 때는 다시 그 중에 이제 살인파 인물을 집중 물어보는. 여러분 당연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세요. 홍구파보다 살인파 훨 많이 물어보는 거. 그래서 지금 1회는 워밍업으로 기출문제 중에 특히 큰 구조화에서 난도 중의 문제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성리학 이외에 사상이나 학문을 배격했던 거 누구다? 살인파. 홍구파는 성리학 이외에 다른 것도 조금 받아들였다. 두 번째, 자적사관, 그 당군을 강조했다. 누구? 홍구파. 홍구파는 당군과 기자를 자, 다 중요시 여기면서 당군에 좀 더 초점 맞췄고, 자, 살인파는 당군과 기자를 다 같이 중요시 여기면서 기자에 더 초점 맞췄고, 자, 그래서 자, 그다음 자, 도덕과 의리를 숭상하는 왕도 정치, 이건 바로 누구였다? 살인파. 그래서 답은 3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제발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출제자 의도를 보시면서 가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홍구파와, 자, 살인파의 한판 정치적 싸움을 뭐라 한다? 사화. 그 다음에, 자, 붕당 정치는 누구끼리의 싸움이다? 살인과 살인끼리의 싸움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 개념 잡으시라는 얘기. 자, 1-10 보겠습니다. 다시, 자, 이거, 왕, 조선 후기. 자, 이건 뭐 다들 높은 점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게 뭐였습니까? 바로 영조의 탕평교수예요. 그럼 또 물어보세요. 선생님, 영조의 탕평교수인지 어떻게 아나요? 공부해야 알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아셨습니까? 우리는 뭐, 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역사라고 해도 여러분 그냥 나오자마자 아는 거 아니에요. 많은 공부와 여러분이 사료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이론 보고 사료 봐라. 근데 사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자, 이거는 탕평하게 하겠다라는 이걸 발표한 게 바로 영조잖아요. 영조 탕평파란 말을 처음 썼고 탕평교소라는 말을 자 교사를 발표했고 그래서 이제 자 영조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가혹한 형벌 폐지했고 속대전 당연 맞고요. 자 황국은 누구였어요? 숙종이고 그 다음에 세도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 것은 당연히 19세기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고 그 다음 균역법은 영조고 그 다음에 북벌로는 누구였습니까? 효종이고 자, 그 다음 1-11. 자, 이제 여러분 대동법 관련 문제였고 자, 결국 이거 몰라야 됩니다. 택당지 몰라야 되고 이원이기 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료 정말 중요한 사료예요. 자, 이렇게 또 급히 가다가 초보생들 또 엎어지실까봐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때 이원이기 자, 기억은 대동법이에요. 대동법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때 시작.
예, 그래서 이미 대동법은 아시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집에서 민호 또는 호구에서 냈던 것을 어떻게 했다? 예, 자, 가오에서 뭐로 바뀌었다? 토지로.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자, 옳은 것은 난이도 그냥 중의 문제, 답은 1번이죠. 이런 것들은 수험생들 다 맞춰야 될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2. 자, 이거 12번 문제. 여러분, 이번 기출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 2017년 국가직 시험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 시험을 보셨지만 여러분, 지금 과락률이 그러면 40점 몇 퍼센트, 거의 50%에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생분들이 공부를 방향을 잘 못 잡고 여러분, 물론 뭐 짧은 기간에 공부하셔서 일단은 그냥 모의고사 보러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문제는 결국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본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출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정확히 암기가 필요하다. 자, 밑줄 친 수호조야. 저번에 사절선이 온 것은 오로지 수호 때문이니 우리가 설린 이웃한 나라를 자 가까이 한다는 뜻에서도 이번에 사신을 전유하여 수신해야겠습니다. 사신의 이름을 키워드 뭐요? 수신사. 자, 그리고 김기수 나왔습니다. 1차 수신사. 자, 무슨 조약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 그거는 1870년 자 강화도 조약. 여러분 지금 여기 테마 12번 근대사의 발전기의 중요한 주제는 외세와 맺은 조약이에요. 여러분 강화도 조약, 조미소 통상 조약 이런 조약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그래서 강화도 조약 물어보는 문제고 자, 이 조약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최국대우가 처음 들어간 것이 뭐였다? 1882년 조미소 통상 조약에서. 자, 그 다음에 거중조정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겠다. 이것도 언제? 1882년 예, 바로 조미소 통상 조약에서. 양국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효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이거를 내자로 뭐라고 한다? 치해법권. 강화도 조약부터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해안 측량권. 자,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성 4가지 강조하는데 그 중에 가장 불평등한 게 뭐였다? 해안 측량권을 인정한 것과 두 번째 치해법권이었잖아요. 이런 문제. 이거 경찰 기출문제 토시 하나 안 바꿨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가셔서 다시 조약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암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잡아두십시오. 그리고 또한 작년에 나온 문제 중에 뭐였어요, 여러분? 하반기 문제. 자,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 그리고 자, 영선사, 뭐 신사유람단 또는 문물시찰단, 보빙사. 이거 외국에 파견했던 공무원들 뒤집어서 순서 맞히는 문제. 늘 그렇게 다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신사가 언제 나가는지. 1차 수신사 김기수, 2차 수신사면 누굴 바뀐다? 김홍집. 그래서 여러분은 요 2가지 키워드 갖고 강화도 조약인지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 다시. 자, 1-13. 자, 이것도 여러분 작년 하반기 사료였었죠? 아주 오랜만에 나왔던 전봉준의 공초. 전봉준이 끌려가서 자, 이제 이렇게 조서를 썼잖아요. 자, 어쨌든 자, 제가 신문자 할 거니까 여러분 멋진 분 하십시오. 답변자 하십시오. 작년 3개월간 무슨 사연으로 고부 등지에서 민중을 크게 모았는가? 자, 흩어져 돌아간 후에는 무슨 일로 다시 봉기하였는가? 자, 이미 이 사료는 여러분 10년 전 서울시 기출사료였어요. 근데 작년에 다시 이 사료를 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서나 간추린 갖고 계신 분들은 자, 동학농민운동 관계되어서 이 사료들이 나오고 거기에 자, 기출 표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런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자, 여기는 지금 자, 우리가 1차 농민봉기 얘기하고 있죠? 다시 자, 신문자 뭐 이외에 다시 봉기를 자, 일으킨 이유는 뭐냐? 그럼 뭐예요? 전주에서 화약을 맺었는데 동학운동 제3기 들어가죠? 근데 왜 다시 자, 동학운동 제4기 2차 자, 농민봉기 자, 왜 다시 일어났는가? 그러자 너무너무 중요한 말 뭐였습니까? 자, 읽어볼게요. 1번이 시작. 예, 그리고 우리 고종을 감금하고 1차 김홍진 내각 만들어서 갑오개혁을 하니 지금 자, 저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났다. 너무 중요한 사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차 농민봉기고 자, 아니면 이거는 자, 근데 문제는 전주하약 물어보니 전주하약 때 패전개혁안 그리고 뭘 두었다? 직강소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시고 나머지
1번, 2번, 4번도 다 중요한 사료인데 해설지 보십시오. 자, 다음 다시 1-14번 보세요. 자, 이것도 자, 지금 자, 1-14 여러분 뭐 14는 여러분 다 하셨네요. 자,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대원군. 대원군인지 알려주는 키워드가 뭐예요? 예, 바로 동포. 동포법 또는 호포법. 모든 남자들 군포내게 했던. 그래서 여러분은 대원군이구나. 이거 알려주고, 자, 흥선대원 정책으로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이미 아시죠? 자, 그는 향약이 아닙니다. 뭐였어요? 서원과 만동며 철폐잖아요. 서원을 모두 없애지 않고, 그죠? 일부는 놔뒀죠? 그리고 만동며 없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근대사의 발전기에는 주로 이제 인물들 또는 사건들 이런 거 나오는데, 제가 1회 모의고사 지금 대원군, 2회 모의고사 변형 문제 대원군, 3회는 대원군이 아니라, 자, 그의 아들 고종의 정책 중에 바로 대한제국으로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근대사의 사건을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자, 1-15 보세요. 자, 1-15.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정답률이 낮은 이유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험에 지금 2달 공부하신 분들이 대거 참여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외우시면 됩니다. 근대사에는 가셔서 여러분 여기 한 하루만 공부하시면 돼요. 정말로. 우리 여러분 이거 지금 종합반 수업에서 다 건드렸던 내용들이 나온 건데 여러분 미처 암기를 못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시죠? 암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해하는 과정이 어려웠지. 그 다음부터는 이거 암기 타임. 자, 1번은 러시아부터 한국에 대한 지도, 보험이 감독의 권리 인정받았다. 자, 러시아부터. 자, 러일 전쟁 결과 맺은 포츠모스 조약. 외우기도 좋죠, 여러분. 1905년, 자, 9월이었습니다. 자, 미국은 한국에서, 자, 일본의 보호권을,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권을 뭐야? 카스라, 테프투미라. 외우기 좋아요. 1905년, 자, 7월에. 그 다음에, 자,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 박탈 언제였다? 이거 을사조약. 1905년, 예, 포츠모스 조약 맺고 나서 11월에 을사조약 또는 을사늑약이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영국은 한국에서의, 자, 일본의 특수 이익을, 요거 갖고 여러분이 뭔가 영일동맹인데 1차인지 2차인지, 자, 알려주는 것은 두 번째 있다. 자, 1차는 영국은 어디에서의 이익을? 예, 청에서. 2차는 어디? 인도에서. 2차 영일동맹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사건 흐름을 볼 때, 자,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자,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할 때 외우기도 좋다. 7월, 8월, 9월. 자, 7월에 바로 뭐였다? 카스라 테프투미라. 자, 8월에 뭐였다? 2차 영일동맹. 그리고 9월에 포츠모스 조약.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에 외교권 박탈. 우리는 거의 반식미지가 된다. 그럼 이렇게 늘 흐름으로 보셔야 된다. 여기는 통째로 10년 단위로 사건 순서 보시고요. 자, 이제 좀 이따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셔야 돼요. 자, 조금 이따 이거 사료로 갖고 마지막 3회는 제국주의가 이제 야금야금 일제가 우리를 침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느냐. 그게 마지막 우리의 방점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같이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외우면 되는 거고, 절대 여러분 지금 이건 틀리셔도 돼요. 지금 틀리신 분들은 괜찮아요. 지금 봤으니까. 아셨습니까? 왜냐하면 지식이 얼로 가지 않아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과거의 팩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16번. 이것도 여러분, 자, 우리가, 자, 서울시 기출문제였고, 임시정부. 순서 맞히는 거. 자, 국민대표의 소집. 작년에 구급은 이것만 물어봤죠. 몇 년이었다? 23년. 한국국민당 1935년, 한인애국당 1931년, 이승만을 대통령에서 탄핵 언제? 1925년. 그리고 2대 대통령 누구? 박은시. 그리고 몇 차 개헌? 2차 개헌.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임시정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히 보시고, 자, 이런 거는 이해하고 외우면 되는 거. 다시 17번 문제.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의열단을 여러분 이 3일, 제가 오늘 3일절 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이 부분을 좀 의미가 있게 보내자. 그래서 제가 의열단으로, 제가 여러분 1회도 의열단, 2회도 의열단, 3회도 의열단. 의열단은 진짜 잘 나오는데, 자, 이제 출제자는 사료를 바꾸는 게 지금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초호 선생이 쓴 조선혁명선언.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자 3일 만세를 부르는 기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폭력의 목적물을 시작.
자, 서울시 이 문제는 그래서 의열단인지 알고 당연히 의열 단원들의 자, 활동을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그럼 여기 우리가 자, 이봉창 이미 아시죠? 한인애국단. 자, 윤봉길 한인애국단. 그리고 이제 자, 나석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926년 나석주는 동양 척식회사와 식산은행에 폭탄 던진 사람. 그 답은 지금 자, 4번인데 열심히 이럴 때 뭐냐면 제가 정말 느낀 게 뭐냐면 이거 다 외우셨다가 답을 3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공부해요? 이거 맞추려고 공부하는 건데 가셔서 뜬금없이 박지혁 얘기도 안 했는데 박지혁까지 다 외워놓고 가서 틀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이 뭐예요? 경찰서 폭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지혁 밀양경찰서 아니란 말이에요. 박지혁은 부산경찰서. 이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은 가셔서 아 이렇게 나온다. 아 어떻게 공부한다? 가서 정확히 본다. 정확히.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조금 이런 이미지로 그냥 부산 비읍 부산 이러면 좀 될지 않을까요? 그래서 밀양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 최수봉이고 자 여기는 자 부산이고 근데 이들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보다 더 뜨는 거는 종로 경찰서 폭탄 던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가서 그런 김익삭 이런 인물들을 다시 한번 정확히 보시고요. 자 공부는 어떻게 된다? 방향을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와 관계되어서 우리가 또 얘기하는 게 의열단 물어볼 때는 그 다음에 다시 의열단 관계되어서 김원봉 인물사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다시 자 이거를 여러분 쓴 누구로 간다? 신채옥으로도 간다. 너무 낼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아주 오래 제가 공무원 16년 했는데 제가 문제가 2007년부터 문제가 공개됐잖아요. 근데 2007년 이전에 저희 제자분들이 서울시 보고 와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같은 연도에 일어난 사건. 그래서 1926년 나석주, 1926년 나홍기의 아리랑 이런 거 같은 연도 물어보는 거. 그래서 그런 사건들도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면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1-18 문제 볼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바로 이거예요. 공부 안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공부했는데 안 보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 역사라는 건 너무 많은 지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열심히 반복하시고 시험 전에 다시 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 이거 자 서울시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따끈따끈한 최근 문제로 바꿨습니다.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 유의해서 적당한 시기에 맹세코 조선을 적절한 방법으로 독립시켜주겠다. 1943년 모 카이로. 그 다음 자 조선 임시정부의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조선 합중국 광구와 북조선 조선 소련 광구의 대표자들로 자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 어느 회담에서? 네, 모스크바 3상회담에서. 자 이제 현대사의 가장 키워드 주제 보세요 여러분. 주제는 국제회담. 일단 해방 공간에서 가장 무난하게 물어보는 게 국제회담. 그 다음에 6.25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 여러분 어떤 도표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수업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1950년 6.25. 그중에 가장 무난하게 나오는 게 국제회담이다. 카이로, 얄타, 포츠담, 모스크바 3상회담. 그 결과 두 번의 미소 공동위원회. 이거고, 자, 그래서 이거는 무난하게 볼 수 있는 문제고요. 좀 이따가 다시 2에서는 요거 모스크바 3상회담만 집중 물어보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늘 큰 틀 잡고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자 1번은 포츠담이 아니라 카이로고, 그 다음에 자 나의 결정은 자 모스크바 3상회담은 세 나라 뭐 미, 영, 소.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 모스크바 3상회담의 결정에 의해서 지금 답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뭐가 구성되었다? 미소 공동위원회. 좌우합작위원회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자 가오하나는 늘 역사란 정확한 시점이 중요하다. 자,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는 뭐다? 네, 카이로. 그 다음에 45년 자 8월 15일 이후가 모스크바 3상회담.
그래서 지금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고요. 이런 거는 절대 시험 현장에 가시면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지금 2007년 이래로 문제가 제가 계속 여러분 오픈됐을 때 늘 무난하게 나오는 게 국지회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정확히 외우시면 돼요. 자, 다시 19번 보세요. 자, 19번 문제는, 자, 이게 여러분 난이도 상해 문제인데 의외로 이거 많이 푸셨네요. 이제 아시니까. 자,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또 나는 우리나라의 독립이다 라고 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뭐였습니까? 바로 통일을, 자, 우리가 독립을 얘기했고 남북한 바로, 자, 우리가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던 김구 선생.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김구의 과거 역사부터 보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사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인물사가 작년에 계속 나오고 있죠. 조소왕 또 이렇게, 그리고 다시 김구도 이렇게. 어찌든 과거에 그는 동학의 접주였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로 제끼셔도 돼요. 여러분 지금 김구 선생의, 내가 양력을 잘 몰라. 나 영화 안 봤어. 대장 김창수 나 못 봤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머지로 제끼셔야 되죠. 자, 신탁 통치 반대한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이거 누구였어요? 이승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자, 두 번째 민족자주연대, 이거는 김규식. 그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 김구 선생은 대통령 아니었습니다. 자, 1대 대통령 누구? 이승만. 2대 대통령 박은실. 그리고 우리가 2차 개헌 때부터는 대통령제를 없애고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에 들어가면서 이제 향후 김구 선생은 2차 개헌 때 국무령이었고, 자, 4차 개헌 때는 주석이었고 5차 개헌 때 주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제끼시면 이거는 제끼고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모르는 주제가 나올 때도 여러분은 정확하게 다른 여러분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확실하게 외우셔서 속어법으로 풀 수 있는 센스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20번 문제. 자, 이 또한 이것도, 자, 2015년 서울시, 자, 구급 문제였죠?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기권 시험 전에 안 외우셨던 거예요. 설마 나올까? 이렇게 생각. 작년 2017년 7급 국가직, 여러분 7급 국가직이 바로 이거였었잖아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 그러니까 여러분 늘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더더구나 우리가 기록문화유산이 왜 뜬다? 작년 2017년 10월에 3개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그러면 기록문화유산이 잠깐, 자, 출제자 머릿속에 들어있으니 더 낼 수 있죠? 자, 어쨌든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아닌 것은 뭐다? 비변상 등동이다. 그러면 3개 추가된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먼저 조선 왕실, 어보와 어체. 쓰지 마세요, 여러분. 친절한 선후빈이 되겠다고 했죠? 여러분, 해설지 있습니다. 해설지 거기 3개 추가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뭐 있어요? 조선 통신사 기록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은 다시 그 앞에 사건들을 다시 한번 기록문화유산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자, 우리가 문화유산 다시 보셔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확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또한 조선왕조 실록, 조선왕조 의궤, 이런 거 아주 집중적으로 물어보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훈련 하시고요. 제가 여기서 이거 냈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다시 요 지식 갖고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 다시 볼게요. 어쨌든, 자, 1회는 여러분 제가 이제 기출문제의 중심이었고, 사실 제가 1회에서 여러분이, 그래도 못해도 한 80점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좀 아쉽지만, 지금의 점수는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말 시험을 보는 그 상위권 10% 또는 5%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기서 어떤 부분을 더 정확하게 보시고, 이럴 때 뭐예요? 내일 모레 시험이다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론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론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회, 3회 몰아서 같이 해설할게요.